금일 교육은 스타트 툴을 이용한 쌤 개발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교육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사전에 공지를 해드린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금일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진행을 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지 드린 대로 쌤엘 리아나 익스플레인 프로보드와 USB 케이블 그리고 와이어를 가지고 실습을 할 거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트메 스튜디오 7, 다음에 데이터 비주얼라이저 이 두 가지 툴을 가지고 실습을 할 겁니다. 데이터 비주얼라이저는 아트메 스튜디오 7에 설치를 하시면 같이 연동돼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기본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금일 교육의 실습 교육인데 혹시나 이제 쌤엘 리아나 보드를 준비를 못하신 분은 향후에 녹화가 되고 게시가 될 예정이니까 그때에 다시 한번 따라서 실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론 강의로 한 30분 정도 스타트가 무엇이며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스타트를 이용해서 예제를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스타트를 이용해서 만든 익스포트한 걸 가지고 아트메 스튜디오 7과 엠프렘X ID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다음 질문을 받은 이후에 실제로 실습 3가지를 해보는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타트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써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란 무엇이냐? 스타트는 예제 프로젝트의 브라우저와 AVR, 그리고 SAM 32비트죠. MCU 프로젝트 생성을 쉽게 할 수 있는 인베디드 솔루션의 개발 환경입니다. 그리고 주변 장치 드라이버죠. I/O 라이브러리 및 복잡한 주변 장치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그래픽 기반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도구입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툴로서 통합 개발 환경 툴인 아트메 스튜디오 엠프렘X ID와 연동되는 툴이고요. 별도의 IR 컴파일러와도 연동이 되는 툴입니다. 스타트는 컴파일러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거나 예제 프로젝트를 다운받을 수 있는 앱 기반의 프로젝트 생성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스타트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스타트는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인베디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도록 최적화되어져 있고요. 선택 기능으로 보면 소프트웨어, 드라이버 쪽이죠. 하드웨어, 페리퍼럴에 대한 기능 설정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추가 및 설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디바이스 세팅 관련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클럭이잖아요. 클럭하고 핀에 대한 레이아웃 설정, 이런 부분들을 설정 가능하고요. 컴플렉스 코어 인디펜던트 페리퍼럴, 다양한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들을 페리퍼럴에 대한 부분을 설정이 가능합니다. 플로어를 좀 보여드릴게요. 스타트는 처음에 익스플로어에서 사이트에 들어가고 나서 익스플로어로 프로젝트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러드린 부분을 컨피그레이션 탭에 창에 들어가서 각 드라이버들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이 다 되고 나면 익스포트를 해서 다른 컴파일러에서 임포트할 수 있는 zip 파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드라이버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설정을 좀 바꿔야 된다나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리컨피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다시 스타트로 불러 들어와서 다시 설정 이후에 다시 익스포트해서
프로젝트를 다시 재생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스타트를 사용하느냐? 스타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양한 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저희 벤더에서 마이크로칩 AVAR이나 코텍스 셈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이 스타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요. 지금 버전을 보면 다양한 EV 킷, 에밸루에이션 키트 기반으로 다양한 예제들이 지원이 되고요. 현재는 보면 한 338개 정도의 예제들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체계화된 프로젝트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한 폼에 맞춰서 체계화된 인클루드 폴더라거나 소스 폴더 이런 식으로 체계화된 정형화된 플랫폼 폴더를 가지고 프로젝트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타트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이제 드라이버를 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UART든 SPI든 추가를 할 때 스타트에 들어가셔서 Add Software Component라는 걸 클릭을 하시면 드라이버들을 추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가 그 부분이고요. ADC를 거기 Add 드라이버를 선택한 이후에 ADC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ADC를 컴포넌트를 추가할 수 있고요.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드라이버들에 대한 구성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다 보면 다양한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겠죠. 얘 같은 경우 ADC나 UART 다양한 드라이버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거를 한눈에 한 번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보여집니다.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SPI 쪽이죠. SPI 설정을 해서 클릭을 하시고 보시면 그러면 컴포넌트 세팅에 대한 탭이 나오고요. 설정이 가능하고 이쪽과 같이 포트에 대한 부분들도 설정을 직접 GUI 형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핀먹스가 있어서요. 핀먹스 탭에서는 핀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들을 한눈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다 보면 변수 이름들을 코드 레벨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나면 나중에 프로젝트의 헤더 파일에 이 핀에 대한 디파인들이 다 설정이 되어서 프로젝트가 만들어집니다. 클럭 세팅이 좀 처음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클럭에 대한 부분들을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데이터 시트를 보면 이제 어떤 클럭 소스가 있고 걔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기가 좀 처음에는 낯선데 같은 경우는 한눈에 클럭에 대한 플로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터 클럭 소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소스 클럭 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CPU든 다른 UART든 페리퍼럴에 대한 부분이 이 위치에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한눈에 클럭 소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 기존의 그 베어메탈 코드는 말씀드린 베어메탈 코드는 데이터 시트 기반으로 일일이 드라이버를 짜는 경우를 보통 베어메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툴에서 만들어주는 예제나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옵티마이즈가 덜 돼서 코드 사이즈가 많이 먹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같은 경우는 저희 예제 프로젝트와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예제 보면 울트라소닉 디스턴스라는 예제가 있고요. 패럿 예제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예제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베어메탈로 그냥 드라이버를 데이터 시트 베이스로 에디트해서 짠 것 같은 경우는 플레이 사이즈가 5.6K 정도 먹겠죠. 그건 예제고요. 저희 스타트 베이스로 했을 때도 거의 흡사한 정도의 레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패럿 같은 경우는 플레이 사이즈로 봤을 때 더 좋은 그 코드 컨섬션을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좋은 코드 컨섬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이거는 저희 쪽 그 스마트 플러그 예제입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 솔루션에 대한 모든 부분이 이 스타트에 오픈이 되어 있다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MCU, 센서, 와이파이, 시큐리티 등 다양한 저희 쪽 그 파트가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오픈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얘는 에너지 미터링 IC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 터치 컴포넌트에 대한 부분들, 다음 와이파이 링크 1500이라는 저희 와이파이가 있고요. 보시면 크립토 저희 ECC 508 크립토 IC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다 적용해서 저희 스마트 플러그를 제작을 했고요. 관련된 레퍼런스 코드들이 이런 식으로 저희 솔루션 베이스로 제공이 되고 스타트에서 제공이 됩니다.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저희 쪽 이 말고도 다양한 저희 쪽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이런 솔루션들을 저희 스타트에 다 업데이트를 올려놨고 그걸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다는 부분. 여기까지 스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스타트라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예제 불러오기고요. 어떤 식으로 불러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트는 스타트 아트멜.com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microchip.com 스타트에 들어가시면 이 창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창에서 브라우저 이그젠플에 클릭을 하시면 예제를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은 연결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창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프리텍스트 서치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커맨드를 타이핑을 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냐, 와이파이냐, 터치냐 관련된 카테고리에 대해서 타이핑을 치시면 되고요. 이 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 저희 마이크로칩에서는 AVR 제품 같은 경우는 AV나 코어텍스 제품 같은 경우는 보드 베이스로 레퍼런스가 다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드 명칭을 치시면 그 보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예제들이 다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저희가 예제를 보면 예제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 가이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에 대한 부분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얘는 유저 가이드를 열었을 때 어떤 창이 뜨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시면 맨 위에 이그젠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중간쯤에 보면 키트에 대한 설명, 예제를 사용하는 키트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어떤 키트인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팅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성에 대해서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제를 찾을 때 중간 카테고리 창에 Getting Started라고 치시고 나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전구가 녹색 전구가 깜빡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유저 가이드를 클릭을 하시면 더 디테일한 매뉴얼이 뜹니다. 유튜브로도 제작이 되어 있고요. 비디오 유튜브로도 제작이 되어 있고 좀 더 디테일한 보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예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제를 불러드리는 부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 스타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트는 동일하고요. 스타트.com이나 아니면 마이크로칩.com의 스타트에 들어가시면 동일한 사이트가 나오고요. 여기서
New 프로젝트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왼쪽은 필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필터. 오른쪽은 필터링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매칭되는 리절트가 나오는 이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볼까요? 필터에서 만약에 제가 ADC가 필요하다. ADC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하시고 나면 말씀드렸지. 그러면 이제 ADC가 필요하고 터치가 필요하다. 터치 하나 체크를 하시고요. ADC 하나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리절트에 보면 ADC 하나, 터치패드 하나 체크가 될 겁니다. 관련돼서 지원되는 파트들이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는 드라이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플래시 사이즈가 16K 바이트 정도 되고 그다음에 SRAM이 32KB 되고 뭐 핀이 요 정도 되는 파트를 찾고 싶다. 라고 왼쪽에 하드웨어 쪽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쇼 온리 보드만 하면 왼쪽에 설정한 하드웨어 필터 요구사항에 적합한 저희 이벨리션 보드에 대한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show only device를 클릭하시면 왼쪽에 요구사항에 적합한 저희 쪽 디바이스 네임이 쭉 나옵니다. 가서 그냥 이걸 가지고 원하시는 스펙에 맞는 보드나 디바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파트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창이 뜨는데요. 왼쪽 보시면 대시보드, 핀먹스, 클럭 이런 식으로 다양한 탭이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시보드는 전반적인 배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뭐 프로젝트의 뭐 드라이버나 이런 노후단까지 같이 한눈에 볼 수도 있는 뷰로 되어 있고요. 보면 왼쪽에 보면 이제 대시보드라고 해서 상단에 보면 전반적인 개요가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컴포넌트 탭이 있어요. 컴포넌트 뭐냐? 상단에서 사용한 드라이버를 클릭하시고 나면 거기 드라이버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뷰라고 보시면 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 디테일은 현재 이 사용하고 있는 보드에 대한 어떤 보드인지 이벨루이션 보드에 대한 설명이 나와져 있고 여기서 밑에 MCU 디테일 같은 경우는 MCU에 대한 디테일한 구성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드라이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탭이고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설정을 보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컴포넌트 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ADC에 대한 예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 유저 가이드, 리네임 컴포넌트 제거한다거나 이름 바꾼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 중간에 보면 이제 컴포넌트에 대한 세팅, 어떤 모드를 사용할 거냐, 클럭에 대한 부분들 등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정할 수 있는 탭이 되어 있고요. 핀에 대한 부분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컴포넌트 쪽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핀먹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창이 되어 있어요. 핀먹스 탭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디바이스, 핀 매핑 전체에 해당 사용하고자 하는 파트의 전체 핀에 대한 설정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왼쪽 같은 경우는 핀을 설정할 수 있는 레이아웃입니다. 각 핀에 대한 네이밍을 할 수도 있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볼 수도 있고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핀 디테일 에디터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핀을 선택하면 얘를 이름을 뭘로 바꿀 건지 그 다음에 입력으로 할 건지 출력으로 할 건지 풀업으로 할 건지 풀다운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할 수 있는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클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도 보면 이제 클럭 같은 경우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오실라이터, 그러니까 좌측 같은 경우 클럭 소스 클럭입니다.
뭐 인터널 외부 32킬로 쓸 거냐, 내부 32킬로 쓸 거냐, 아니면 인터널 RC 클럭을 쓸 거냐,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중간엔 제너릭 클럭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코어텍스 같은 경우는 바로 클럭을 바로 그 CPU 클럭이나 그 캐리 클럭에 바로 붙이지 않고 중간에 걸치는 제너럴 클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칭을 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중간 클럭을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CPU나 각 페리페럴에 대한 클럭을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만약에 그 컴포넌트 ADC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어떤 클럭 소스를 가지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정 부분이고요. 만약에 여기 그 톱니바퀴 형태를 갖다 클릭을 하면 소스 클럭을 어떤 몇 메가 디바이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 얘는 4메가로 설정을 한 거고요. 자, 파트에서 프로젝트를 다 만드시고 나면 익스포트 하기 전에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뷰 코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시면 코드가 어떤 코드로 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세이브 컨피그레이션을 하면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ADC나 뭐 타이머 하나 넣었다고 치면 얘를 만든 걸 가지고 이제 라이트 버전으로 만들어서 다른 엔지니어나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이브 컨피그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다 만든 걸 이제 라이트 버전으로 익스포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익스포트 프로젝트는 이제 파트에서 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익스포트를 해서 마지막에는 아티메 스튜디오나 아니면 엠필랩 XID로 임포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이용해서 예제를 불러오는 방법, 그다음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이제 스타트에서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셨고 익스포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러하고 연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흔히 쓰는 아티메 스튜디오 7 저희가 레코멘드한 아티메 스튜디오 7과 엠필랩 XID로 임포트하는 방법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파트에서 익스포트를 했죠. 클릭을 하시고 익스포트를 했죠. 그리고 나면 아티메 스튜디오를 실행시키고 파일 탭에서 아티메 스타트 프로젝트를 버튼을 클릭을 하십니다. 버튼이 들어가면 이런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티메 스타트에서 익스포트한 ATG 파일을 불러들이시고요. 프로젝트 네임, 그 다음에 로케이션,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바로 아티메 스튜디오에서 프로젝트가 불러집니다. 아티메 스튜디오 7은 하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따 실습 통해서 한 번씩 더 진행을 해보실 거예요. 자, 엠필랩 XID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경우는 근본 시간에 실습은 하진 않을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까 아티메 스타트에서 익스포트를 할 때 보면 엠필랩 XID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하시고 파일 이름을 넣으시고요. 익스포트라 그러면 그 파일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엠필랩 XID에 들어가셔서 임포트에 스타트 엠필랩 프로젝트를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창이 뜨거든요. 창이 뜰 때 여기다 보면 아까 다운받은 ATG 파일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머 어떤 툴을 쓸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하시고
같은 경우는 SAML이거든요. 그래서 ARM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패스, 어떤 패스 할 건지, 프로젝트 이름 선택을 하시고 피니시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좀 빠르게 이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근본 강의는 이제 스타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드는지, 그리고 스타트에서 만든 걸 가지고 아트메 스튜디오 7, 그다음에 엠프랩 XID에서 어떻게 임포트해서 사용하는지, 프로젝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